제가 원래 저희들 그룹만 이렇게 하는 토론이에요. 일반 사업 세미나 설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좀 전문 포럼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그냥 오셨다가 한 4시간 정도 계시고 하면 힘드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강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점심들 하셨나요? 네. 좀 피곤한 기식이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같이 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말이 어디 말씨일 것 같아요? 서울 말씨예요, 저? 서울 말씨 아닙니까? 원산지를 못 속이네. 근데 얼굴은 서울. 제가 이 말을 묻는 것은 의미 전달이 좀 안 되더라도 잘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래 경상도의 사람들이 이 발음 불량입니다. 어느 장애자들이에요. 그래서 말도 짧고 이 서울 말은 이렇게 소곤소곤 설명을 이렇게 쫙 잘해요. 상황을 갖다가. 근데 경상도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뭔가 된다. 그래서 그래요. 자, 이 말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나라는 존재는 나에게 벌어졌던 일들의 결과물이 아닌 내가 되고자 결정한 것의 결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지금까지 나한테 벌어졌던 결과가 아니고 내가 되고자 한 결정물.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50년, 60년 동안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죠? 네. 내가 되고자 했던 결정한 결과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목차를 이렇게 정했어요. 1교시는 비즈니스 이해관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인지, 그리고 제품의 사업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고요. 2교시에 대해서는 건강을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야 3교시에 자가진단이 있습니다. 요즘 셀프 메디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몸은 자신이 관리합니다. 병원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모든 내 몸을 병원에서 관리했겠지만 요즘은 본인이 관리하죠. 그 셀프 메디케이션의 테마로 저희들이 혈액검사 분석 방법을 자가진단요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혈액검사 분석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요. 그렇다면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몸에 일어났던 일들을 내가 진단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익이죠? 네, 수익이 돼야 됩니다. 네, 이 수익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된 소득으로 창출 가능한가가 문제입니다. 순간적으로 돈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하고 지속적이고 안정된 수익이 창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노후 설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마음이 만들어졌으면, 그렇다면 무엇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죠? 사업의 도구가 필요한데 이 도구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도구, 제품 운영을 하지 못하면 수익이 떨어집니다. 제품 운영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전개 방법에 대해서 지속성과 안정성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은 거의 다 똑같은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줄을 쓰든 3줄을 세우든 8줄을 세우든 다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추천하면 추천수단, 그죠? 그리고 내가 추천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레벨이든지, 그걸 바이너리에서는 후원으로 받든지, 그죠? 유니레벨에서는 우리처럼
대수로 나누어서 받든지 다 똑같아요. 거기에서 직급을 가면 또 직급 수당을 주죠. 또 거기에서 직급자를 양성시키면 직급 육성 수당을 줍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린다예요. 우리 두 줄로 할래? 우리는 유레벨로 할래? 스피노브로 할래?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마케팅 속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이 수익성은 다 돼요. 수익성은 뭐 직급 간다고 매출을 구독기로 치면 되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 사업이 굉장히 흥미해질 겁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를 마케팅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전개할 때.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나에게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마케팅 프레임은 뭔지 각 회사가 갖고 있겠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진행할 때 생명력이 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능력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위대한 성공자는 현재 자신하고 타협하지 않고 잠재의식 90% 상상하고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자는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은 1%의 뇌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성공자들은 그 1%의 뇌를 갖고 있지만 99%의 강한 뭔가를 해내겠다는 잠재의식이 그를 성공시킨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겠죠. 이 잠재의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계속 꿈을 꾸고 그 의식 속에 있다면 그걸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공정합니다. 현재는 없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끝나면 미래로 가버리잖아요. 과거가 되고 있어요. 현재는 그 순간 찰나일 뿐인데, 그러면 미래로 계속적으로 나를 성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살아온 것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로 왕년에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왕년에 내가 안 해본 게 없죠. 왕년에 다 해봤죠, 그죠? 이게 반복되면은 자아 성장 동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살아갈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의 틀에서 계속해서 도는 것인데, 이 변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요. 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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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라. 수없이 변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톨스토이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을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톨스토이의 아마 영화 보셨을 거예요. 안나 카라메나예요. 거기에 보면 톨스토이는 자아의 성장을 위해서 세 가지 물음을 합니다. 자기한테.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몰입과 소통과 변화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변화자였을 때 그 변하는 순간 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현재가 시점이 얻어가는 거죠. 내가 나는 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또 내일도 죽을 수 있고 모레도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을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몰입인데, 안나 카라네아의 그 소설에 보면 영화로는 아주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연극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많이 했겠지만, 이 책이 주는 의미는, 키워드는 자아성장입니다. 그래서 레빈과 누굽니까? 레빈과 키티의 사랑이 있고 주인공인 안나와 브론스키의 삶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삶에서 안나와 브론스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여기에 레빈과 키티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책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안나는 브론스키라는 백작을 만나서 꿈에 그리던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죠. 그죠?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그 안나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브론스키에 대한 사랑만 기억할 뿐이지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죠. 그래서 브론스키가 움직임에 사랑의 집착을 가지는 거죠. 계속해서 브론스키한테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브론스키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안나와 불행한 관계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나가 자기가 처음 만났던 기차역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이 삶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났던 장소에서 안나는 목숨을 자살을 해버리죠. 안나는 현실에 아주 집착된 사랑은 변하는 것인데 그 변화의 물결에 거의 젖어들지 못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린 사람이 되겠죠. 근데 브론스키에 비해서 레빈과 키티는 아주 평범한 사랑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과 같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도 겪게 되고 아픔도 겪게 되고 이러면서 성숙한 사랑을 해나가요. 근데 레빈이 봤을 때 대토지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주로서 자기는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도력을 가지고 리더십 있게 농장을 경영한다고 했는데 농장의 소득이 거의 향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왜 그럴까? 나의 탓일까? 왜 그럴까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하다가 이 레빈이 택한 것이 몰입입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낫을 들고 농지에 가서 풀베기를 합니다. 이 풀베기의 이 몰입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풀베기만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베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낫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낫이 그 공을 날아다닐 정도로 이 풀베기가 잘 됐다는 거죠. 몰입을 하니까. 근데 그 몰입 중에 또 다른 걱정거리들, 또 다른 생각들을 할 때마다 손을 다친다든지 일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레빈은 끝까지 몰입에 대해서 그 몰입이 창조해야 되는 것이 소통입니다. 풀베기 속에서 거기에 있는 오신 일꾼들과의 소통, 그 소통을 끌어내므로 인해서 자아를 성장시키는 삶으로 만들어갔다는 것이 이 레벤, 이 톨스토이가 우리한테 주고자 했던 이야기였죠. 그래서 저는 이게서 바로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몰입이라는 것이죠. 몰입. 이 몰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하면 내가 관심 있는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 성공의 키워드입니다. 몰입을 통해서 소통을 끌어내고 그 소통을 통해서 자아를 성장시킴으로 해서 변화에 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분 1초도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제 죽고 간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날이 오늘이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간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변화하는 삶, 자아를 성숙시키는 삶으로 걸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성과 지혜가 있다면 삶은 끊임없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증,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갈증,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갈증이 없는 분들은 죽어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알고 싶은 삶인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부죠. 그죠? 지식, 알아야 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타짜와 소통할 때는 지성이 필요해요. 지성. 그리고 지식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지성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는 지식과 지성을 잘 버무려야 됩니다. 솔대학 나오신 분이 반드시 성공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분들 1년도 직장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지성이 잘 안 돼. 지성이 잘 안 돼. 실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없이 지성만 가지고 놀다가 지식이 없으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식과 지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고 그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기술입니다. 기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세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그냥 와서 매주 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사람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시는 분들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성장이 되는 것,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기술지와 문명지와 자연지. 지금 시대는요, 몸의 시대보다는 우리가 인문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자연지의 시대가 왔습니다. 기술로 개발될 만큼 다 개발됐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 정화 활동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돈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돈 안 벌려요. 절대 돈 벌 수가 없어요. 안 벌립니다. 돈이 아니고 내가 인격을 갖추면 돈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막연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 OKR이라고 해서 Objective Key Result라는 것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합니다. 옛날에는 MSO를 가지고 매니지먼트를 했지만 지금은 OKR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글의 창립 때부터 지켜온 하나의 목표 방식이에요. 그 목표를 잡을 때 3개월 단위로 목표를 수립하는 게 낫겠다. 근데 3개월 단위로 수립하는데 단순히나 어떤 직급에 가겠다 이건 너무 막연한 거죠. 나 D1 갈래, P1 갈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50명에게 건강을 소통하겠다. 좀 더 쉽잖아요. 생각이 더 즐겁고 아름답고 마음이 포근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브젝티브라는 것은 이 오브젝티브를 결성해서 키지롤트 실행 단계에서 가능한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핵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50명에게 건강을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공부해야 되겠고 내 스스로가 둘째는 제품을 체험해야 되겠고 체험한 사례를 반드시 임상의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 세 개가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 결과가 없이 제품 체험도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결과에다 실행 단계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300명의 명단을 만들겠다. 명단을 만든다는 것은 사업할 사람을 적으라 하면 한 명도 못 적습니다. 그냥 적으세요. 그냥 지나가는 옆집 귀에도 복실이 하고 적어놓고 그냥 적으세요. 그냥 명단은 꽃가게에 갔는데 꽃가게에 전화번호가 있더라. 적으세요. 그냥 적으세요. 그냥 꼭 사업을 시키겠다? 명단에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명단 적는 것이 사업을 시키겠다, D1 가겠다 하면은 이게 안 돼요. 건강을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명단을 적는다라고 하면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명단을 다 적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이미 그릇이 커져 있고 내 마음이 뭔가를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명단을 적기 시작하면요. 그 명단은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근데 내가 이분들을 통해서 직급을 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이렇게 해서 명단 적이면 한 명도 명단 못 적고 그 명단의 기가 이미 아주 나쁜 기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단을 적으실 때 반드시 이분들의 건강을 내가 보살펴야 되겠다. 어떠한 사람도 그분의 건강을 보살피지 못하는데 내가 반드시 오늘 졸지 않고 공부해서 내가 그분들을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명단을 적으면 충분하게 명단을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루 3명 이상 건강을 소통하겠다.
건강소통이 사업 설명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홈파티에 그냥 나 제품 이런 것을 이렇게 정보를 받았고 이런 내용으로 내가 임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너도 지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나와 같이 안 먹어볼래? 이런 정도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실행하시고 이걸 반드시 팀을 결성해서 스폰서들하고 이렇게 스폰서에게 도움받을 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오젝티브를 하고 키즈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한테 이렇게 도와주세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시고 온 분들한테 반드시 목표를 주고 그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가 끌어주는 게 그게 팀 미팅입니다. 그래서 뭔가 있어야 미팅을 하는데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야기와 똑같은 높이와 김밥 나눠 먹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팀을 매주 미팅할 때 오젝티브가 뭔지를 반드시 결론내고 나는 5분 주에 한 명을 하겠어. 그 한 명을 100명을 만나야 한 명을 하는데 그 100명을 만나는 일이 우리끼리 어떻게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것들이 팀원들이 같이 해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4차 산업이 가져온 혁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노동의 가치가 저하되고 노동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그래서 청년백수, 노인백수라는 것은 우리가 뭐 정부가 잘못해서 가 아니고 시대가 나온 상황이에요. 시대가 나온 상황에 누가 봐도 안 돼요, 이제. 왜? 대신할 사람이 있잖아. AI. AI가 대신해줘요. 자동차를 타면 AI가 혈압을 재고 나의 몸 전체를 스캔해서 가까운 병원에다가 보내고 이상이 있으면 응급차가 달려오고 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기 시작하면 뭐 운전기사가 별도로 이렇게 필요하겠어요? 은행 매장이 지금 매장 은행이 지금 거의 도산하고 있죠. 정년퇴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뭐 요즘 아마존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했듯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면 그냥 자동 계산되고요. 내가 물건 다이어에 올라가서 이 핸드폰을 비추면 그 물건 설명을 다 해줘. 그 설명을 다 해주면 그걸 장바구니에 담으면 담기는 거예요. 그거 나오면 돼요. 그럼 결제 자신이 알아서 통과야. 페이에서 결제되고요. 사람이 없는 점포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지각적 산업이 와야 되고 노동은 갈수록 가치가 저하된다. 정부에서 아무리 가치를 높게 한들 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청년 백수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노인 백수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일과 건강에서 볼 때 일이 없으면 몸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지껏 살아온 삶은 생계형 일이다. 일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자발성이 없는 일들, 이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자발적인 일, 하루하루를 변화된 삶의 주체자로서 해보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 그래서 일을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하나는 가치 있는 일이고 사명감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재미, 돈만 추구하는 일이 뭘까? 이거 도사면에 보면 이게 재미, 돈만 추구하는 일이고 가치와 사명감이 없는 일을 보면 여기 도박과 게임 정도가 있어요. 이 부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는 없어요. 돈 투자하고 오늘 얼마 나오고 내일 얼마 나오고 미리 나올 돈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고 그 꿈에 젖어 있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비가 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로또 복권을 사서 해볼까? 뭐 이런 거. 여기는 거의 뭐 재미도 없고 돈도 없고 가치도 없으면 이건 뭐 그냥 끝나는 상황이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치는 분명히 있는데 재미가 없어. 가족관계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가치도 있고 재미도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여기에 어떤 일을 내가 집어넣고 내 일로 만들어 볼 것인가. 이루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카테고리에 적어두시고 곰곰이 생각해서 해보시는 것이 앞으로 성장하는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 생산성에 이렇게 보면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 난 왜 하면 죽도록 돈이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그 원인을 보면요. 이 생산성이 이제 소득과 직결되는데 이 소득 결정은 자본력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자본력이 자신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야. 이 자본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이크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과의 생산성 차이가 굉장히 나겠죠. 자본력이라니까 뭐 돈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것이 생산성이 훨씬 커집니다. 제가 의자 그냥 여러분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2시간 동안 강의 듣는 거하고 의자에 앉아서 듣는 거하고 생산력 차이는 굉장하겠죠. 그죠? 이렇듯이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탓해야 돼요. 볼 수 있다면 이게 하나의 큰 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앞으로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매체가 될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삽질만 하고 있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귀찮아가지고. 이 자본을 안 만들어. 본인이 자본을 형성 안 시켜. 교육 가자. 교육 너나 많이 들어. 그거 들으면 뭐 해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투자 전혀 안 해요. 그 사람은. 매일 자본이 고갈된 상태에서 다니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 생산성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삽질한다고 해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삽질하고 있고, 이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한 번만 파면 끝날 일을 혼자 삽질을 평생 동안 하고 있다니까요. 이 생산력의 차이예요. 노동당 까고. 그래서 노동은 쉬워. 삽질 자기가 하면 되잖아. 자기 몸으로 자기가 하면 되잖아. 그냥. 근데 이것은 온전 배워야 되고 장비 구입해야 되고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이 장비를 들고 장비를 활용할 곳에 비즈니스 툴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귀찮으니까 나는 그냥 삽질할래 이렇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이 자본적인데 요즘 젊은 애들한테는 네이버, 유튜브 이런 것들이 전부 자본적이에요. 네이버에서 글 잘 올려서 아니 유튜브에서 글 잘 올리고 동영 잘해서 뭐 한 연봉 20된 애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본적인데 이 자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인생의 승부수입니다. 자, 여기 보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했던 가난한 아빠들이 하는 일들, 부자 아빠들이 하는 일들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가난한 아빠, 노동자, 근로자. 노동 안 하면 돈이 없어요. 오늘 만약에 비가 와서 내가 오늘 일 안 하면 돈이 없어. 가장 참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여기는 자영업인데 그나마 좀 낫죠. 뭐 변호사, 의사. 근데 자기가 노동 안 하면 돈이 없어요. 이 사람도. 의사, 자기 병원 문 닫으면 돈 없어.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쪽 시장에 있으면서 사회 시스템으로 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고생을 해서 뭘 해야 돼요? 사회가 돈 벌어주는 시스템. 건물을 사서 임대를 받으니까 임대 수익은 사회가 벌어주는 노래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거 아니야. 나는 자고 있어도 임대 수익은 나와. 내가 여행을 가도 임대 수익은 나와. 이쪽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제. 이게. 그게 자영업이고
변호사고 의사 AI한테 수술 받을래? 사람한테 수술 받을래? 하면 AI한테 받겠다 하겠죠. 왜?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AI한테 진단 받으면 엄청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죠? 변호사 요즘 물어보면 되잖아. 말하는 데다가 나 이런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좀 해석해줘 하면 내 주인님 하면 싹 가야겠죠. 회계 나 이렇게 오늘 신고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돼? 하면 내 주인님 하면 싹 가야죠. 여러분 핸드폰에 이게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 알아요? 어시스턴트 그거 말하면 돼. 그냥 구글 핸드폰 여러분 누르지 말고 그냥 말하면 돼. 야 중국어 통역 좀 해줘 하면 네 하고 있어요. 내가 한국말로 하면 얘가 중국어로 막 대답해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면 얘가 살라살라 다 해요. 내가 굳이 뭐 찾아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갤럭시 8 노트 이상, 갤럭시 8 이상만 들고 계신 분 계시면 그걸 다 빨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활용하시면 돼. 번역이 필요 없어요. 여행 다니실 때.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것은 이미 안 되는 거잖아. 이미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벤처와는 또 다른 성격이에요. 해왔던 일들의 순서를 새로 조합시키고 이 모든 시너지를 내는 상황이에요. 시너지를 내는 거. 제가 OKR처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롭게 시너지를 만드는 거,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프랜차이즈 사업 기회가 있죠, 그죠? AI 플랫폼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나오는데 AI는 연결망 서비스예요. AI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내 몸 어디 가면 될까? 내 몸 상태가 이런데 가면 주인님 어디로 가세요? 이거 연결망. 여기에다가 아마존 연결시키고 구글 연결시키고 다 연결시켜서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그래서 4차 산업은 이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모든 정보를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자본력이 없어가지고 남들이 아무도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들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현실일까요? 그 정보가 적어도 구글에서 물어볼 정도의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AI 대신하지 않을까요? 4차 산업은 열심히 일해서 그릇 씻고 노동해서 버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결망 서비스 유튜브로 갖고 있다든지 네이버 블로그로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공부를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위에 시스템을 갖고 있든지 이러면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관찰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게 정말로 가능한 사업일까? 처음 오신 분들이 네트워크 하면은 기절을 하죠. 기절하죠. 저도 이제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 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정말로 가능한 사업인가? 가능하지 않는 사업에 가능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성공자야. 어떤 일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저는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사람이 사업의 성공자입니다.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잘해봐야 돼. 관찰. 무조건 네트워크 마케팅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수록 네트워크 마케팅을 더 싫어하고 더 정오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봐야 돼요. 이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기회가 없으면 안 하시면 돼. 무조건 돈 번다. 이 관찰해보면요. 무조건 돈 번다. 누구나 하는 사람이다. 사람 양사, 조직 세팅한다. 머니게임, 코인, 폰지, 점수 필요 없다. 살본 집단, 비판 필요하면 이거 네이버가 치면요. 다 다단계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왜곡되고 외면되고 무시되고 비하된 이 사실 파편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용서하면 안 되죠. 이 속에 살면서 내가 이렇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나가는 길이 내 사업인데 여기에 묻혀서 같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코인에서 망하고 이게 다단계 등록법의 유사수준행위이기 때문에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문 판매법에서 아예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죠.
응? 폰지 사기라고 이야기해요. 폰지 사기라고 이야기해. 응? 이 신문 방송에서 터지기만 터지면 다단계라고 이야기해. 다단계 아니에요, 그거. 다단계를 활용한 거죠. 사람 모집 방법을 피라미드 방식으로 사람을 모았기 때문에 다단계라는 말을 쓰는 거지. 실상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 특수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그렇게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근데 하시면 자기만 손해봐. 정말 자기는 5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응? 500만 원씩 정말로 어렵게 모은 돈을 홀라당 해가지고 이 비참하게 만드냐 말이죠. 이 삼성도 수익을 내서 나눠준다. 삼성도 나눠주기 힘든데 어떻게 자기들이 나눠줘? 응?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럼 이거 안 하게 돼요. 자기들이 어떻게 수익 내? 그분들이 쟤보다 똑똑하면 내가 한마디라도 하겠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안 돼. 만약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가만 안 둬. 반드시 수수하게 되고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건 대도가 아닙니다. 이게 무조건 돈 번다. 너무 재미없는 스토리. 야, 너네 건데 내 건데 뭘 하자는 이야기야, 마케팅이. 이런 역기름들. 주로 빨대 인생으로 사시겠어요? 깔때기 인생으로 사시겠어요? 물어보면 빨대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자기가 깔때기가 돼가 물을 갖다 남이 담을 수 있도록 내가 깔때기가 되면 굉장히 내가 편할 건데 빨대를 꽂아 빨아야 되니까 사람 보는 사람마다 모기처럼 빨대를 갖다 빨면은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 빨리는 사람도 피곤하겠지만 네? 안 그러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 마케팅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깔때기 마케팅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내가 끝까지 내 의식을 부어 넣어주는 깔때기지. 자기가 빨대도 아닌데 빨대로 꼽아가 빨락하면 안 되지.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기능이에요. 절대 그렇게 여기 오신 분들은 토탈 스페이스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이 사업을 안 하시면 몰라서 못하는 거다. 그럼 내가 그분한테 깔때기가 돼가지고 깔때기로서 그분이 젖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아, 내가 지식이 부족하구나, 자본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알미 없구나, 내가 알고 난 뒤에 너에게 알려줬구만. 매일 돈 번다고 마케팅과 뛰가니까 야, 그 마케팅보다 이 마케팅이 더 나아야. 나 마케팅 설명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하지만 질문이 잘못되면 항상 결론이 잘못되고 합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돈 되는 사업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누가 돈 된다 그래서 나도 뛰어가서 해볼게. 절대 안 돼요. 자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본력. 기회라는 것은 이게 제가 이제 통찰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에 기회는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만들어갈 때 그것이 기회가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시장이 되는 겁니다. 기회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성공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네트워크의 수많은 불편한 진실들, 사실이 왜곡된 그 모든 불편한 진실의 사실 속에 과연 숨어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숨어있는 진실은 뭘까? 이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럼 이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맥을 짚는다고 이야기하죠. 토탈 스위스 비즈니스의 맥은 제가 짚었어요. 저는 맥을 짚는다는 얘기죠. 0.9%의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보통 1%가 만들어요. 세상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차를 만든, 비행기를 만든, 산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1%의 사람들이야. 99%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잉여재산, 존재물이에요. 잉여존재물. 99%는. 세상의 99%는 잉여존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산업시대에 배 짜는 것을 손으로 짜다가 전기가 발전되면서
이걸 갑자기 짜니까 대량의 이 모직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 배터를 만든 사람이 1% 시장이라면 0.9%, 99% 빼고 0.9%는 야, 저게 양털을 갖다 대고 돈을 엄청나게 벌겠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유럽에서 감자 심을 때 자기는 양을 키웠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두입니다. 그 사람들이 0.9%예요. 배틀을 만들어서 배를 짜는 사람도 있지만 그 0.9%는 그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성공자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찰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역기능에서는 진실을 못 발견해요. 순기능. 네트워크 마케팅의 순기능은 뭡니까? 내가 제품을 회사에서 직접 사고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까 나도 해볼게. 나한테 사는 거 아니야. 너 회원 나같이 똑같이 가입해서 나가 똑같은 가격으로 회원으로 물건을 사서 요거 연결해 주는 사람이 내야. 나는 회사에 연결하는 사람이야. 연결하는 사람. 이러한 진실을 찾아내서 그 진실을 모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때 평생의 소득이 관련된 것입니다. 이걸 큰 직급을 가시겠다고 처음 하는 사람들이 직급이 뭘 알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진실을 찾아보자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화 시키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승부수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0.9%의 시장이 가면 우리한테 있느냐? 이걸 알아보세요. 토탈 스위스는 제가 맵을 찍어봤어요. 토탈 스위스에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기능의학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기능의학 시대. 0.1%예요. 강남에 기능의학 의사들이 강남에 엄청나게 삽니다. 기능의학은 뭐가 하면요. 진단요법이 아니고 대사성 질환이잖아. 대사성 질환. 내 몸이 대사되지 않아서 왔던 그 원인 모를 일들 수백 가지 일로 당뇨가 왔는데 현대의학은 당뇨에만 치료를 하잖아요. 원인을 전혀 무시해버리잖아. 그 원인을 찾아낸 기능의학이야. 그래서 거기는 내가 탄수화물 대사량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사되는 것까지 다 검사를 혈액 검사 보듯이 내 몸의 모든 인슐린 저항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수치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싸. 몇 천만 원 가요. 몇 천만 원. 그래서 일반인들 할 수도 없어요. 내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일어나는 호르몬이라든지 내 몸이 움직이는 걸 전부 측정해낼 수 있다고. 비싸서 못 한다고. 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 약이 한계죠, 이제. 이제 의사들이 너무 많은 환자들한테 그 진단요법으로 결과에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원인에 대한 것을 치료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한계를 느낀다.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기능의학은요, 영양과 운동과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이게 관리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스트레스 관리, 수면, 운동, 이게 전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헬스 아닙니까? 피부샵, 마사지샵, 테라피, 전부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키워드가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이어트 할래? 이거 재미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안 쳐다봐. 근데 저탄고지 하실랍니까? 간헐적 단식 하실랍니까? 봐봐. 네이버에 가서 내가 키워드를 저탄고지로 하면 확 조회수가 떠. 근데 다이어트 치면 한 명도 안 들어와. 이 시대의 키워드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간헐적 단식 쳐놓으면 사람들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그냥 우리 식품 가지고 다이어트 한다 경쟁력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우리 식품. 이건 마지막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 식품이 이겨야 된다고. 그러면 이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을 이끌어내는 거기에 우리가 보식작용한 우리 식품으로서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짤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다이어트 프로그램 짜면 재미없어요. 다이어트 말 없어요. 다이어트라는 것은 다이어트 식생활을, 다이어트 테라피, 그냥 먹는 식생활을 우리가 그걸 마케팅 용어로 바꿔놓은 게 다이어트야.
다이어트라는 말이 없어. 외국에는. 다이어트는 그냥 식생활이에요. 식습관 이런 뜻이야. 현대의 키워드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컨텐츠가 무조건 아프고 치료 어렵고 반복되고 병원 가도 안 돼요. 식사 불규칙 할 수밖에 없고 과식하고 폭식하고 인스턴트 가정주부가 요즘 없어요. 이게 골치 아픈 현상이죠. 그죠? 혼밥족이 생기고 약의 오남용이 되고 뭐 이런 상태가 누구한테나 다 있어. 누구한테나. 이 시대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한테 키워드예요. 우리 사업의 키워드예요. 이걸 기능의학이 탄생된 배경이 되었고 기능의학이 한 3년 전부터 국내에서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의사들요 영양제 하면 개 하나 갖다 줘라 이렇게 했어. 요즘은 자기들이 먹어요. 자기들이 먹어. 그래서 이 생활 질병들은 병원에서 치료 안 됩니다. 만성 피로 이거 병원 치료돼요. 원인은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해요? 가 맨날 소염제 항생제 줘. 그거 먹고 나는 줄 알아? 우루사죠. 통증, 두통, 소화불량, 변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기능의학인데 우리는 0.9%의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몸 상태를 파악한다. 혈액검사 분석, 자가진단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도 똑같이 의사처럼 하지 못하지만 피솔루션 나발법으로 저탄고지 간헐 적단식으로 그 사람을 리뉴얼 시킨다. 이 프로그램이에요. 한 개 팔고 얼마 이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혈액검사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프로그램화시켜 주는 거야. 짜주는 거예요. 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시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 피솔루션이 왜 적합했나 봤더니만 우리 제품은요, 첫째 흡수가 잘 흡수. 이게 관건이에요. 다른 식품들은 알약이고 먹기 불편하고 뭐 가지수도 몇 도 잘못 들어가버리면요 한 번에 10개 20개 먹어야 돼. 스폰서가 사라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먹어야 돼 저것도 먹어야 돼. 약을 한 20가지 먹어야 돼. 그게 소화된다고 보십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 배합이라든지 흡수 공법이라든지 또 다른 공법이 우리한테 있다. 이게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강식품의 한계를 극복했다. 그럼 영양 도달 공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약을 우리가 다른 어떤 식품들을 먹으면 강한 장기만 받아 먹어요. 한약의 가장 고질이 그래서 체질을 감별하는 거야. 태음, 소음 해서 그 사람마다 체질을 감별해서 약제를 달리 쓰는데 이게 안 돼요. 저희들은 도달 공법을 해결했다. 가장 약한 세포부터 먼저 가서 영양을 채우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배합이 나왔어. 배합도 밥하는데 한목에 재료 다 집에 가 밥해버리면 맛있겠어요? 음식 재료가 들어가는 순서가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지면 그 배합 방법도 그렇게 해서 한계가 있고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유통기한입니다. 이거는 마음껏 사용해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식품 첨가물이 없으니까 하루에 10번, 20번 먹어도 괜찮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만약에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굳지 말라고 고형 성분을 넣었다든지 그럼 시작점 허가가 안 나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못 먹어. 첨가물 때문에 용법과 용량이 제한된다. 시각청에서 그렇게 용법과 용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받을 때. 근데 저희들은 1년을 그대로 받아가죠. 1년을 받아서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용법과 용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탄고지를 시키든 간헐적 단식을 시키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이 좋다. 실패 안 한다. 절대 알약으로 되어 있으면 안 먹어요, 사람들이. 근데 맛이 좋고 물에 타서 먹는 주스 타입이다. 굉장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손쉬운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양이 전면적이다.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의학의 처방은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입니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 오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당뇨가 온다는 고혈압이 온다는 여러 가지 성인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영양을 다 가지고 있다. 거기에 오메가3. 가루분말 드셔보신 분들 계시죠? 네. 예.
다른 말로 되어 있다. 이건 굉장한 앞으로 오메가3 하나만 가지고도 몇 조 원 시장입니다. 몇 조 원 시장이에요. 이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하나만 잘 움직여도 오메가3가 뭔데 혈액 검사 보니까 너 오메가3를 처방해야 되겠네. 이제 이 정도만 알면은 이게 무기가 될 거야. 무기. 초유. 대단하죠, 그죠? 초유, 유산균, 누트리니까 이게 윈 솔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핏 솔루션. 내 몸에 맞추어서 먹는 솔루션 중에 네 몸이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을 올려주는 식품에서 윈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윈 기능은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능 올리면 돼요. 루테인은 요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 영양제죠. 코엔자임은 우리 몸에 CoQ10, 그죠? 그거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해서 충분하게 우리 몸 전체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 시간 다 돼가 지루하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실을 파악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순기능적으로 순수한 깔때기 역할로 우리가 토탈 스위스가 전국을 새롭게 물을 들이봐야 되겠다. 빨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역기능을 배제해 버립니다. 이제 몸중심 사고에서 인간중심 사고로 바뀌어야 돼요. 몸중심 사고로 갖고 있는 분들은 매일 아픕니다. 매일 아파야 돼. 욕망과 물질로 모든 것을 비교하고 살기 때문에 몸 시대에는 자기 능력이 없어서 못 가졌는데 남하고 계속 견주면서 사니까 욕망의 간극이 생겨가지고 자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몸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안 돼. 이걸 좀 인간적인 중심 사고로 우리는 토탈 스위스 하시는 분들은 좀 바꿔야 되겠다. 수익 중심에서 이제 평생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일상생활용품에서 기능 제품이 중요한데 일상생활용품에서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품이 필요 없으니까 마케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 5천만 원 번다, 2천만 원 번다. 왜? 기능이 필요 없잖아. 칫솔 똑같은 칫솔인데 플라스틱에 털만 다른 건 칫솔 아니에요? 응? 자기기 좋고 내기 좋고가 돼 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생활용품을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시장은 적을지 모르지만 기능 제품이다. 이 기능이라는 말은 내가 자본력을 가질 수 있는 전의 기회라는 거야. 여기는 자본력을 못 가져요. 내가 칫솔 설명 잘한다고 해가지고 자본력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내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자본력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자본력만 갖고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납품 위주의 제품들 우리 아니다. 우리는 연구개발 제품이기 때문에 납품 위주는 납품마다 안 나오면 끝이야. 회사가. 근데 우리는 연구개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이게 내가 독보적인 아이템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케팅 위주에서 제품 위주 문화적으로 가야 된다. 광고 의존에서 고객 체험, 자발적 소비가 일어나도록 유도해줘야 된다. 사업자 중심에서 소비자와 사용자 공존하는 생각을 갖고 와야 된다. 조직 세팅 아니다. 이제 조직 안 온다. 옛날에는 제가 네트워크 끓일 때 할 때는 20만 명씩 줄 섰습니다. 근데 지금 안 돼요. 저도 이 바닥에 한 30년인데 안 됩니다 이제. 뭐 해야 되나 철저하게 본인이 돼야 돼. 옛날에는 그냥 정말 잘 쓰면 돼. 누가 뭐 한다면 빨리 줄 서야 되거든. 지금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스템 사업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이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시대적인 내가 뭐 건강문화 실천 나눔 전도사가 되자 시스템의 참여자의 시스템을 창조하자. 매일 남들이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강의 듣고 뭘 하는데 따라다니지 말고 그냥 자기가 뭔가를 만들자. 창조자가 되자. 100세 시대 건강 카운셀러 이런 말 좋잖아. 내가 100세 시대 건강 카운셀러로서 앞으로 시대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노후 설계 비즈니스 카운셀러. 내가 노후 설계를 비즈니스 해주는 카운셀러로서의 한번 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정할 수 있는 플랫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봐야 될 일이 이제 우리가 포럼을 자주 개최하고 박람회, 지역 박람회도 해야 되고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턴트도 되고 카운셀러, 전문가 집단도 양성해봐야 되고 자가진단하고 자가치유하고 혈액검사 분석 상담을 하는
이런 장소들이 매일 혈액검사를 가지고 와서 그 혈액검사를 분석하고 사람들한테 먹게끔 해놓으면요. 그분은 죽을 때까지 식품 먹어요. 근데 먹을 사람을 자꾸 사업으로 하니까 안 하지. 빨딱해버리니까. 노후시대의 대안제시, 단순한 사실만 보지 말고 좀 시스템적으로 좀 사고를 바꾸자. 판매는 단순 노동의 수익 가치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복제 가능한 사업 도구를 만들어라. 내가 가장 쉬운 거 만들면 돼. 피부에 좋더라. 야, 피부 나쁘면 이거 해봐. 나 이거 해봤는데 좋더라. 이게 키워드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건강전달하는데. 나 다리 아팠는데 이거 먹으니까 다리가 좀 나아진 것 같아. 설명 한번 들어볼까? 설명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네 몸이 대사가 이렇게 일어나더라. 대사는 똑같아. 똑같은데 다리로 오느냐, 눈으로 오느냐, 팔로 오느냐 집으면 돼. 연결고리만 잡아가지고. 그래서 복제 가능한 사업 도구를 만들어. 이거 누가 안 만들어줘요. 스폰서 쳐다보고 하늘에 별 떨어지는 거 하지 마세요.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스폰서 다 없어요. 복제 가능한 사업 도구 21세기에 문화를 본인이 만드세요. 프랜차이즈 시스템. 이것은 일체화되고 준비된 사업 시스템이에요. 프랜차이즈가 되려면 이미 닭을 몇 분에 튀겨라,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가게는 어떻게 내라, 광고는 어떻게 가라, 다 준비되어 있어. 이 준비된 걸 사람들한테 그대로 포장을 해야 그 사람 성공할 건데, 자기는 준비 하나도 안 돼서 타이어를 끼워야 되는지, 운전 잡아야 되는지, 그 빵꾸가 난 상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모시고 온 사람이.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 오면 뭐부터 어떻게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 못해요. 시스템이 없으면. 혼자 하다 마는 거야. 용서다가 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사업을 준비할 때 이거 하면서 가시란 말이야. 이거 하고 있으면 또 정신없는 이거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계 극복을 철저히 대비해라. 이 사업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은요,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깔때기만 되면.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부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 달에 한 1,000,000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면 괜찮잖아.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말하고 우리가 정한 규칙으로 실천하는 것이 문화다.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문화 마케팅이고 시스템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룹들은 앞으로 그룹 비즈니스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룹은 팀원을 만들고 팀원은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문화는 문화, 우리가 말한다. 토탈스에서 말이 달라. 매일 피사가 어떻네 저떻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화하지 마세요. 왜? 말이 안 되잖아. 제품 제조사가 다른데 어떻게 제품이 똑같아? 카피가 돼. 콜마에서 만든 화장품하고 일반 기업에서 만든 화장품하고 젓가락 하면 되겠네, 똑같이. 회사마다, 제조사마다 기술이 달라요. 콜바가 갖고 있는 여러 기술들, 또 한솔이 갖고 있는 여러 기술들. 이 기술들이 내가 한솔에서 인쇄된 화장품이다, 콜바가 애텀이다, 바로 우리 것도 좋겠네, 상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제조사가 달라, 공법이 달라, 제조 방법이 달라. 근데 P사하고 왜 대화해? 우리 달라요. 우리는 스위스 NAIE 회사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NAIE는 자기만의 독특한 고유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야. FDA 승인 다 받았어. 스위스 비타민 연구소 할랄 인정, 재료 쓴 것까지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제조 회사란 말이에요. 그 제조 회사를 통해서 니른베르크 연구소의 내용이 NAIE라는 회사를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유트리캄이라는 일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제품을 납품받습니다. 근데 왜 그 유트리캄하고 NAI를 같이 했고요? 대화해 주지 마세요. 복제 못합니다. 어떻게 복제를 해? 복제하면 바로 잡혀들어가지. 기술이 달라요. 배합 방법이 달라요. 아예 그런 걸 무시하셔야 돼. 절대 상대 안 하시면 돼.
모르고 막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깔때기로 있다가 나중에 너확 즉시 죽게 하고 있어요. 그냥 언제든지 확 즉시 죽게 내가 좀 더 강해지면. 근데 그게 막사가 야 너가 빨간 통 얼마고 내 빨간 통 얼마고 너 무슨 이거 하지 마시라니까.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피곤해. 그럼 너는 거기까지 기다릴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두 페이지마다 하고 싶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키워드는요, 말씀입니다. 말이 만들어내는 창조력은요,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말 잘하면요, 성공합니다. 말이 천장빛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종자예요, 종자. 근데 이 말을 함부로 내뱉는 순간 자본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농사가 확 망해버려. 농사가 망해버려. 말, 씨앗이 다 썩어버려. 매일 남을 험난하고 뒷담화하고 마음을 가만두지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 주변에 있는 땅이 다 썩어버려. 그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말은 힘이고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말하면 하다가도 입을 팍 이렇게 하시랄까. 조심하시라니까. 내 주변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텃밭을 조성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밭을 조성하는데 겸손과 배려가 없으면 안 돼. 못 만들어요. 깔때기가 안 되면 못 만들어 이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겸손과 배려를 갖고 있어야 텃밭이 조성돼요. 사업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업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반성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게 있다니까. 뭘 채소로 심어놓으면 잘해야 되는데 잘 안 자라. 왜 그러겠어? 내가 씨앗을 안 심었구나. 텃밭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모든 게 내 탓이에요. 남 탓할 거 없어.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해라. 그리고 자본을 축적해라. 뿌린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그 텃밭이 이것을 해야 된다. 자, 명단 300명 반드시 80대 20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곳에는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존재해요. 30명 중에 20명은 사망한다. 전달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가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성공자를 만들고 복제하라 이 말은 자, 최대 관심사 일에 있어서 몰입을 할 수 있는 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안 해본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몰입하는 거야.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어.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거야. 옆에 누가 지나가 죽든 안 죽든 쳐다볼 필요가 없어. 몰입. 요즘 공부하기 좋잖아. 대학 갈 필요 없잖아요. 도노섭 서점에 가두고 있으면 돼요. 서점에 가시면 돼. 유튜브 보면 돼. 내가 필요로 한 걸 하루에 한 개씩만이라도 제가 오늘 가르쳐주는 키워드 간헐적 단식이라고 내가 분명히 간헐적 단식이 이 시대의 키워드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간헐적 단식을 이야기했을 때 다 제품 살 거다. 그럼 간헐적 단식은 뭔데? 유튜브가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전문가가 돼야 돼. 우리는 왜? 제품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걸 공부한 내용을 가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나눠야 돼. 자기가 글로서 봐야 돼. 블로그에도 올려보고. 안 되지만 해보라니까요. 내가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이 있으니까 나는 80이라서 보내요. 나이 80에 매일 보내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응? 매일 보내고요. 매일 소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해보시라니까. 안 해보는 걸 해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 SNS, 블로그, 온라인, 주변 지원진 계속 알리는 거야.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 3명이든 4명이든 초대해서 홈파티 강연을 하시는 거야. 본인이. 딱 들고 한 잔씩 주면서 봐라. 이걸 반복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 세미나를 주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신지식이 되는 겁니다. 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세미나를 주최한다는 것은
신지식에 인해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이 넷독을 20년, 30년, 많게 10년씩 하시면서 한 번도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않으셨다면 새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키보드를 찾으세요. 키보드를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건강을 공부 좀 해볼 건데 지루하시죠? 아니요. 지루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농담하고 할 시간이 없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